안녕하세요. 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 라이브 이런 거. 일하기 싫은데 올해 엄청 바쁜데. 어제도 5시에 집에 가서 잤는데. 약간 그런 어떤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쁜 때가 이제, 그래서 그런가 장이,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장이 뭘 살려줄 수는 없죠, 제가. 그리고 이거 치고 계신 거 보면 죽는 건 아니니까. 사실, 지금 이거 보고 계실 정신이면 아직은 살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직이 아니고, 한참 남았습니다. 각오를 하시고, 각오를 하시고 가야 되고, 신난 거 아니고요. 신난 거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신나지 않아요. 나라도 웃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소리는 적당해요, 지금? 더 크게 할까요? 아니면 적당해요, 지금? 그러네. 신나지 않아요, 저도 오늘 엄청 깨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샀어요. 빠졌을 때. 10% 빠지면 사야지. 그게 지수건 주도주가 10% 빠지면 잠깐 사는 거죠. 내일 잠깐 반등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많이 빠졌으니까. 징징대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장이 좋을 때나, 이럴 때는, 위로해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위로는 다른 데서 다 받으셨죠. 제 생각에는. 뭐랄까. 기관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기관은 아니지만, 저희 기관으로서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저도 이제 일반인이었다가 기관에서 일하게 된 사람으로서, 뭐랄까, 투자를 재미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마치 전쟁 갔다 온 병사들이 전쟁놀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저는 이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몇 번을 경험했고, 또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몇 번 알아서, 그래서 약간 제가 좀 보수적으로 느낄 만큼 계속해서 이제 차익 실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건데, 좀 늦었죠. 사실 늦었어요. 지난주 중반쯤에가 적절한 타이밍이었는데, 지난주 중반에 한 8,000포인트 정도가 거기서 털고 나오면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적절한 타이밍의 후퇴였는데, 이제는 좀 늦었어요. 이제 늦어서, 여기서는 이제 후퇴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고, 올해는 시즌 오프 한 거예요. 그냥, 올해는 끝난 거고. 근데 올해 제가 볼 때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야구 하다 보면 중간에 약간 아무리 일방적으로 이기다가도 잠깐 흐름이 바뀔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때인 거죠. 우리가 1회에서 6회까지, 정확히 5회 말까지는 잘했어. 우리 선발 투수가 잘 던졌어. 그런데, 선발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 반도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 그동안 점수를 좀 내놨어야 되는데, 점수를 안 내놓고 뺐어. 점수차가 많이 나니까 우리가 잘한 애들을 뺐어. 그리고 야, 이번에 좀 쉬고 다음 시즌에 가자 다음 경기에 투입하자 그랬는데, 빼가지고 지금 선발이 무너지고 있는데, 중간 개투를 넣을 애가 없어. 그죠? 우리가 아무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 거고, 이 비유 별로 안 좋긴 한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뭔가, 아이고, 어떻게 빠져서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 누군가 다 오해를 하고 있고, 빠지기를 누가 바란다. 이런 얘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주식이 빠지고 나면.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에 들어오면 조금 그냥, 뭐랄까, 좀 정신을 잠깐만 놔도 이런 식으로 내가 굉장히 열심히 일한 그것들이 이런 식으로 녹아내리잖아요. 되게 허무하죠, 사실은. 그래서 아직 늦은 건 아니니까 대책을 좀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제 나름의 어떤 대응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주까지 이제 3주 연속 음봉이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 일봉이에요. 일봉. 오늘 엄청 큰 음봉이 났죠. 시작했을 때 사실 시작은 오히려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SK 하이닉스가 왜 넥스트에서 NXT에서 빠지나 이렇게 갸웃갸웃하고 있었는데 시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쭉쭉 빠지기 시작했죠. 하이닉스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삼성전자도 따라가고 나중에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떨어지니까 그동안 약간 저놈들이 다 우리 돈을 가져가고 있어 라고 했던 소부장이나 뭐 이쪽 친구들이 좀 올라가고 있었어요. 결국 다 같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외국인이 사실 뭐 2조 팔았나? 2조 뭐 하루 이틀 판 것도 아니고 계속 파는 건데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개인들은 샀는데 수급으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죠? 수급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 분석은 지금 데이터로 분석이 되나? 라고 ADR 얘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ADR 얘기 아무리 해봐야 답이 없어요. ADR로 뭘 하고 있는지 ADR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냥 우리 가격을 보고 알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ADR에 대한 관심을 이제 좀 걷고 ADR에 영향을 줬지 하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ADR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뭐랄까 우리가 그 본질 이렇게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어서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빠진 걸까요? TSMC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키옥시아랑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많이 빠졌어요. 금요일에도 SK 하이닉스 ADR은 올랐지만 마이크론은 살짝 빠졌어요. 샌디스크는 좀 올랐지만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른 겁니다. 엔비디아 올라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반도체라고 묶으면 안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키옥시아, 샌디스크, 마이크론은 한 1년 또는 10년 동안 달린 어떤 친구들인데 그동안 약간 좀 그렇게 막 엄청 대우를 못 받던 친구들이에요. 샌디스크는 심지어 뭐 사업부를 분리한 거니까. 그리고 뭐 USB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걔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 그거를 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코인을 타고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코스피가. 그거를 인지하고 인정해야지 이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 1봉 보시면 이게 이 녹색 선이 21위평인데 이 친구는 21위평은 8,000 위에 있습니다. 8,000포인트 위에 있어요. 하지만 61위평은 7,500, 한 7,600 정도고 뚫었죠. 오늘이 6,799에 끝났네요. 코스피 종합이 7,000이 깨질 줄은 저도 좀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근데 매도 사이드 칸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시황에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한번 갔었어요. 7,016, 7,064까지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가 딱 5%였어요. 그래서 원래 시작하면 지난주 원래는 아니고 대부분 3주 연속 음봉이 나면 약간 아래쪽 힘이 좀 실려 있어요. 내려가면 한 5% 빠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매도 사이드가 났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여기서 이제 반등하겠구나 했는데 무너진 거죠. 거기가 반등한 점이 아니고 거기까지 내려가니까 당황해서 거기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다른 친구들도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SK 하이닉스가 살짝 왜 빠지지? 10% 오를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꽤 있었죠. 틀린 건 아니고 틀렸지 결과적으로. 그죠?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 유니버스가 있어. 우리가 다 그 멀티 유니버스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유니버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게 SK 하이닉스가 빠진 유니버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시장과 투자시장은 양자적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능성으로 대응하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 되고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다시 돌아와서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밀고 슬슬 빠지니까 삼성전자가 나는 괜찮지 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얘가 SK 하이닉스가 8, -8, -9 가니까 내가 있어도 되나 하면 쭉 내려갔죠. 그죠? 이거는 누가 계획하고 반도체를 민 게 아니고
자연이 밀린 겁니다. 그죠? 자연이 못 믿고 밀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못 믿고 밀린 거예요. 미국 외국인들이 오늘 과연 아시아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밀었을까요? 아닐걸요? 그냥 계속 팔았을걸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찍고 와야지 이게 정리가 되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빠지면 미국 쪽에서도 반도체는 까는 거지 하고 깝니다. 그죠? 오늘 반도체는 까져도 오늘 반도체 샌디스크, 키옥시아, 마이크론 하락할 수 있어도 엔비디아는 오히려 하락 안 하고 메타 이런 애들은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미국 쪽은 하이퍼스케일러가 메모리 반도체에 줘야 될 몫을 줄이고 이제 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이제는 그냥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이걸 장기 계약으로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 좋습니다. 이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럴 가격이 아니에요. 코스피 일봉 보시면은 다 깨졌어요. 요 아래는 이제 121선이 있는데, 그건 한 6천 얼마, 근데 저 여기 안 그랬는데 일부러 6,500 정도? 그래서 저는 6,700이 사실은 이번 하락의 끝이라고 봤거든요. 이번에 이제 급등하기 전에 4월 말 급등하기 전에 요 레벨이었는데, 제가 그려보면 여기가 요렇게 안 되겠다 이건. 그죠? 삽입으로 하겠습니다. 도형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산되잖아요. 여기가 6,700이에요. 여기 이 시작점이 6,7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작년 5월부터 좀 안정적으로 올라온, 흥분하지 않고 올라온 그 지점이 딱 6,700이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온 거고, 이 위에 게 다 되돌려진 거죠. 이 위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엄청 흥분해서 서로 이제 사고 팔고 했던 그게.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 다 팔았죠. 그래서 외국인은 항상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이 형들이 똑똑하진 않아도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될 때까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할 게 많으니까. 코스닥은 뭐 별로 관심 없으시죠. 코스닥 그래도 오늘 좀 상승하다가, 원래는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면 코스닥이 올라갈 만도 하던데 올라가다가 저렇게 밀고 내려가니까 그냥 같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반도체 빠지면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뭐 소부장이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바이오도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많이 빠질 겁니다.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덜 빠진 전력 이 친구들은 거의 하한가 가는 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될 수 있으면 안 빠지는 게, 하락하지 않는 게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코스닥 일봉이고요. 코스닥 일봉은 답이 없어요. 이 친구는 700, 제가 계속 그랬죠. 700일 때 사면 된다. 700일 때 저도 꽤 많이 살 예정입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거기서 사고 한두 달만 버티려고 합니다. 제가 주간 대응 전략이라고 이제 인스타에 올린 건데, 인스타도 올렸고 유튜브에도 올렸죠. 이게 이제 제 일주일간 생각하고 토요일 하루 더 생각하고, 왜냐면 금요일 미국장도 보고 생각하는 건데, 토요일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일요일 새벽에 만들어서 일요일 낮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근데 이 작업을 저는 애널리스트 때도 했고 헤지펀드에 있을 때도 어차피 월요일 되면 다음 주에 뭐 할지 다 계획을 세우고 월요일 시작하는 거예요. 주말에는 또 장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쉬면서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주말에 한 주간 있었던 걸 정리하고, 왜냐면 주중에는 시황에 막 집중하게 되고 가격의 변동성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니까. 하지만 주말에는 한 주간 있었던 일, 한 달간 있었던 일, 뭐가 중요한지 쓸데없는 정보는 다 버리고 중요한 정보, 소음과 노이즈와 시그널이라고 하잖아요. 시그널이 뭐야? 그 생각하면서 주말하고 일요일에 정리하고 그다음 월요일에 대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제 주변에는 기관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제 친구들도 그런데 뭔가 굉장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신감들 그냥 그래서 그게 조금 전 불안했었어요 사실 뭐 뒤늦은 얘기이긴 한데 뭐 사면 뭐 당연히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내가 너보다 더 잘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제가 내린 결론은 근데 이 결론은 모두가 달라요. 그죠? 모두가 다르지만 사실은 이제 백가쟁명 같은 겁니다. 그죠?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어떤 전략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잘 맞는 사람 따라가면 돼요. 사실은 그것도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저는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기관에 있었으면 난 8,800에서 숏을 쳤습니다. 여기서 왜냐면 여기가 그 전 고점이잖아요. 8,800이 아마 5월 말이었는데 6월 초까지 쭉 빠졌다가 코스피가 6월 19일에 고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계속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전 8,800포인트가 전전 고점이기 때문에 거기가 깨지면 거기는 좀 아래쪽으로 보거든요. 게다가 21일평을 8,400 정도를 6월 말에 깼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헤드앤숄더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내려가는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더 내려가 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정리를 못했으면 이제는 아래쪽을 더 볼 수는 없죠. 펀더멘탈이나 뭐 기업 실적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주식 코스피가 7,000포인트 아래에 있는 거는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도 코스피가 만약에 7,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가 적당한 레벨이었다면 이 위에서도 우리가 샀잖아요. 그럼 이 위에도 약간 부자연스러운 영역이었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 아래가 부자연스럽다면 여기도 부자연스럽으니까 올라갔으니까 밸런스를 맞추려면 얘도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6천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를 본다면 간다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 워딩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막 이거 이상한데 퍼널러가지고 뭐 알상뭐 6천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최악의 경우에는. 근데 저는 그걸 6,700 정도로 본 거고 여기. 근데 제가 이제 전략으로는 7,000포인트 이번 주에 갈 수도 있다. 아래로 6% 위로 7%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심지어는 내일부터 급등해서 목요일에 여기 8,000포인트 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변동폭이 큰 게 요즘 일주간 움직이는 거예요. 크게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그죠? 여기도 보잖아요. 여기도 보면 일주간 움직이는 게 이 정도 한 12%가 위아래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빠졌지만 오늘 8% 많이 빠졌네요. 볼 때마다 좀 그렇다. 이거는 이제 오늘 표시 안 된 건데 오늘 여기가 있는 거죠. 6,800 여기 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선보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한 번 더 훅 빠지면 6,500 쭉 찍고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이 정도 그럴 가능성을 놓고서 그렇게 되면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오늘 좀 샀고요. 내일 빠지면 또 살 생각입니다. 근데 내일 어중간하게 빠진다. 뭐 2% 빠진다. 그리고 종가에 반등해서 뭐 플러스 1%다.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했으니까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내일 엄청 빠지면 살 수 있는데 애매하게 빠지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목요일에 급락합니다. 그래서 아예 빠지거나 아예 급등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내일쯤 뭐 정부가 무슨 대책 발표 이런 거 할 겁니다. 오늘도 할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정부가 무슨 대책 발표해서 올라갈 주식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원래 다 그래요. 원래 다 그렇고 어쩌면 목요일에 있는 금통위에서 금리 안 올릴 거고 우리 계속 금리 안 올릴 겁니다라고 하면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으니까. 저는 이거 고수합니다. 오늘 빠졌지만 6,800까지 코스피가 빠졌지만 요 레벨 고수합니다. 7,000에서 8,000 사이. 목요일 종가는 요 사이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아직은 바꾸지 않고 있어요. 내일 또 가봐야 알겠지만 오늘 미국장은 좀 빠질 가능성이 높죠.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자기를 암살한다는 뉴스에 광분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조금 뭐 타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이성을 못 찾으면 정말로 폭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문제가 아니고 2차전이라고 이러면서 참 힘들어. 그 뭐랄까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은 너무 힘들어. 뭔가 판단이 잘 안 되니까. 어쨌든 주간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요게 여기까지 오는 어떤 뭐랄까 논리나 어떤 그런 이게 연역법이잖아요. 그 과정이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저희가 쇼츠를 올려놨습니다. 인스타에도 있고요.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다 가져올 수는 없어서 결론만 가져온 거고요. 그래도 이번 주에 아마 종가 주중으로 저는 마이너스 10%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최대. 근데 오늘 마이너스 9%까지 갔기 때문에 더 늘립니다. 오늘 주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전주 금요일 대비 마이너스 15%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차트 보겠지만 6,500입니다. 그래서 차트는 이제 좀 이따 볼 거예요. HTS 보면서. 요거는 정적인 상황 설명에 가깝습니다. 나스닥 보시면 나스닥은 올라가고 있어요. 뭐 조금이지만 깨작깨작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냐면 이쪽은 하이퍼스케일러가 괜찮으니까. 하이퍼스케일러가 괜찮은 이유는 메모리가 안 좋으니까도 있어요. 사실 그죠. 메모리가 가져가는 걸 하이퍼스케일러가 덜 지불해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7월 중하순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 때 하이퍼스케일러가 투자는 할 텐데 우리가 메모리가 지금 너무 비싸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얘들을 쪼아가지고 그 뭐랄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좀 낮게 계약하려고 노력할게요. 이런 말만 하면 힘들어질 수 있죠. 그죠? 장기 계약을 하는데 장기 계약 가격을 지금 시가보다 낮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종의 해지잖아. 반도체 파는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2, 3년 후에 증설됐을 때 메모리 반도체를 다 쏟아낼 때를 감안하면 지금 좀 할인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평탄하게 매출을. 우리는 지금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매출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해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능성만 있는 거다. 근데 이런 보고서 내는 분이 국내에는 없죠. 제가 알기로는 있나? 해외에는 좀 있습니다. 해외에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안 믿는 양반들이 아직도 있어. 믿긴 믿어야지. 믿긴 믿어야지. 저도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수익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날 거냐 또는 그 수익성이 지속될 거냐에 대한 어떤 약간의 의심은 있어요. 약간의 의심. 그게 이제 돼봐야 한다. 6개월 후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기대도 유지된다면 오케이 인정. 하지만 연말 됐는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 떨어지고 있거나 너무 많다 이런 얘기 나오면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왜 반영해요? 주식은 다 선반영하는 거니까. 그죠? 주식이 호재가 나오는데 왜 빠지냐고요? 원래 다 선반영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왜 최대 실적 나올 때 빠지냐? 그거 보고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죠? 주식시장은. 근데 원래 시장에 관심이 없으면 그게 사람들이 거기가 호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가 없기 때문에 거기 달려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딱 발표가 나면 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하루에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켜거나 인스타를 켜면 삼성전자 실적에 관한 뉴스를 몇 번이나 접하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 스크랩에다가 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다 삽니다. 그리고 또 그거 보면서 또 따라가는 알고 트레이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밸류가 얘가 늘어났어. 사업을 잘해. 그래서 얘한테 100을 더 줘야겠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가격은 150이 더 가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변동성 크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변동성 큰 시장 뭐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이게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되지만 원유 시장이나 뭐 옥수수 시장이나 은 시장 하면 요건 뭐 10%는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네. 은 시장 해보세요. 은 하면 밤에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뭐 만기쯤 될 때에 그 커머디티 시장 장난 아닙니다. 전 그때 거기서 옵션도 거래했어요. 옵션도 거래하고 뭐 FX도 하고 전 다 엮어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변동성은 뭐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엄청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원유 움직이시는 거 보면 알죠. 원유 하루에 7% 빠졌다가 12%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이 변동성의 공포를 느끼시면 안 돼요. 공포를 느껴야 될 건 뭐냐면 변동성 없으면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1%씩 날 올가매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쇼 치면 그걸 느끼게 됩니다. 조금씩 올라갈 때 변동성 크죠. 근데 저는 변동성의 정점이 이번 주일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아마 변동성의 정점이고 다음 주부터는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요? 그냥 감입니다. 다음 주 변동성이 지금 너무 커요. 이렇게 변동성도 한계가 있어요. 변동성이 너무 크면 그 옵션 하는 양반들이 엄청 팔아대요. 그래서 변동성을 죽여. 그 레벨이 돼가지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지금 이제 원데이 옵션이라고 당일 종가만 보는 옵션 시장이 있는데, 그거 아마 좀 있으면 부러질 겁니다. 뭔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레빗 잘 보고 계세요. 레빗 쪽에서 아마 죽는 소리 나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아마 우리가 보는 나스닥의 변동성의 그 엄청난 변동성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여기 25,000으로 가는 거죠. 안 갔으면 좋겠는데 나스닥이라도 버텨줘야, 오늘 미국장에서 플러스 찍고 와야 우리나라가 내일 좀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미국장에서 뭐 마이너스 찍고 와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하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전 미국장은 요즘 잘 못 맞히겠어요. 미국장 요즘에 그쪽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 미국장 10년 저희가 이제 웃고 즐기는 사이에 4.35에서 4.57까지 미국도 금리 올리는 걸 프라이싱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우리나라 목요일에 기준금리 결정하고, 제가 인스타에도 썼지만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돈 가격이 비싸다는 거고, 금리를 올리면 주식을 살 유인이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주식 살 때 대부분 빌려서 투자하거든요. 기관들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다르지만, 우리나라 주식 살 때 미국 친구들은 달러로 조달하는 친구들은 10년 만기 4.57에 조달하는 거예요. 근데 단기 금리는 훨씬 낮긴 해요. 근데 환전하면 지금 좋긴 한데, 그래서 지금 FX 스왑 요 커브 보면은 달러 들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되게 좋기 때문에 달러로 들어올 유인이 있거든요. 그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건 뭔가 이제 전반적인 비달러 자산에 대한 비선호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좀 어렵게 얘기하고 있죠. 좀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쉽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다들 달러를 들고 있고 싶어하는 느낌이다. 어떤 투자자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고 싶어해. 왠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있겠지. 다들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 반도체 사려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사갈 때 원화를 주진 않아요. 달러를 줘야지. 달러 원환율 이거 차트 잘못됐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제공하는데, 어쨌든 원달러 환율 강해진 줄 알았는데 오늘 조금, 그러니까 원화가 또 강해질 줄 알았는데 약해졌죠. 사실은 오늘 주식이 이렇게 안 빠졌으면 1,500원 아래로 내려갔을 분위기였는데, 왜 강해지냐? 저는 사실 이제 목요일에 한국은행이 꽤 세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금리를 인상하고 우리는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원화를 강하게 만드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7월, 그때가 다음 주 목요일이 언제냐? 이번 주 16일이네요. 거기는 아니겠네. 어쨌든 거기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 22일, 16일 아니면 22일이 7월의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한참 얘기해야 돼서 그냥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또 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시황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잘 들어보시면 제가 막 엄청 말을 바꾸진 않아요. 제가 싸지면 살아를 한 2주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사실은 행간을 읽으셔야죠. 그죠? 제가 싸지면 살아는 건 빠질 겁니다. 이런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지만 쇼치라고는 안 그러죠. 쇼치시면 숏을 못 친다는 걸 알아. 제가 개인들을 요즘 많이 겪어보니까 팔지를 못해. 근데 제가 주말에 통화한 친구 중에서 한 명은 팔려고 하니까 파는 친구가 있고, 야 어차피 올라갈 건데, 야 그럼 연말에 올라가는 거냐? 그럽니다. 그래서 연말에 올라가지. 그럼 어차피 올라갈 건데 안 팔 거야? 그러더라고요. 뭐 알아서 해라. 너도 이제 나이도 많은데. 그랬는데 팔지를 못해. 왜 다 갖고 다 반려 주식도 아니고 정말 왜 같이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이제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5만 원대를 보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좀 이 조언을 제가 개인들한테 이 말씀밖에 못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싸지면 사라. 지금 사지 마라. 충분히 싸질 수 있다. 근데 사실 독하게 말씀드리면 팔고 다시 사세요 그러는데 팔고 다시 못 사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뭐 어떻게 사냐 무섭다. 그런데 더 싸져서 좋은 건데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부터 포텐셜이 한 30%는 있다고 생각해요. 100%까지는 아니고 30% 먹으려고 지금 들어가려면 너무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는 게 좀 두려운 거지. 넘어가고 주요 가격은 요거 보시면 지난주에 7% 빠졌고 이번 달에 7월 달에만 코스피가 11% 빠졌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월 분기로 찍습니다. 월간 분기로 성적을 끊어요. 이번 달이 7월 달이긴 하지만 2분기도 그러니까 하반기이기도 하고 3분기이기도 해요. 분기의 풀업이 손절 한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20%가 거의 15% 20%예요. 증권사들의 어떤 그거. 그러니까 지난달에 얼마 뭐 6월에 상반기에 얼마나 벌었는지 상관없어요. 7월 달 들었는데 마이너스 20%야. 그럼 거기서 스탑입니다. 거기서 포지션 정리하든지 아무것도 안 하든지. 그리고 약간 베팅하는 포지션 다 정리해야 돼요. 우리나라 증권사는 제가 경험한 증권사는 그리고 개별 그 트레이더들의 손절 한도는 더 타이트해요. 마이너스 10, 15 거기까지 못 버팁니다. 뭐 회사에서 허락한다고 해도 마이너스 30 못 버팁니다. 월간으로. 근데 월간으로 마이너스 11인데 지금 4주차죠. 4주째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반기 손절 한도 다친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한 거 들고 있으면.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하반기 그냥 우선 쉬는 거야. 리스크해서 다시 허가해 줄 때까지. 우리만 그럴까요? 다른 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데서는 한국에 투자했는데 한국 쪽 포지션이 너무 많이 깨져. 그래서 내부적으로 야 그냥 여기 다 정리하자 또는 가만히 있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깨지면 그 해가 좀 힘든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은 하반기 초에 시작이 안 좋아. 힘들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려면 정말 큰 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예 바닥을 찍고 그 물린 애들도 야 여긴 사야지 하고 들어올 때 두 군데인데 아직 요 마이너스 11 갖고는 안 됩니다. 마이너스 한 30 정도 돼야 월간 손실이 마이너스 30 정도 돼야 이제 거기가 완전 바닥이다 하고서 다 잃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게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뭐 11에서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24이면 그냥 손절하고 쉬어요. 7월은 쉬자 이렇게 된다. 가능성이 있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사나 또는 뭐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6월에 잔뜩 들어간 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코스피가 결국 연간으로 77%밖에 지금 상승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오늘 반영 안 된 겁니다. 이거 아닌가? 됐나? 됐군요. 그쵸? 지난 금요일에 상승해서 쪽이 좀 그랬으니까. 그런데 S&P 500이란 나스닥은 연간으로 10%, 13% 오늘 반영 안 됐는데 올라가고 이게 좋은 주식 시장인 거예요. 사실은 이 변동성이 작은. 그러니까 왜 기관 투자자들이 이쪽을 선호하는지 알겠죠. 얘들 연초에 뭐 마이너스 이랬지만 빌빌빌빌 했지만 결국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마음이 편해. 잠을 잘 수가 있어. 얘들은 막 130% 올라갔다가 50%가 사라져. 그래서 변동성이 작은 쪽을 선호하는 거고 변동성이 너무 크면 선진국 지수에 잘 못 들어가요. 원래 그런 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사실 변동성 큰 거 좋은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공격하기 되게 좋은 거죠. 와 한국 애들 봐라 레버리지 막 하고 있다. 조금만 안 좋은 보고서 쓰면은 우리 거 막 인용하면서 자기들끼리 돌려가면서 쇼치고 있네.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약간 실적 베이스로 이렇게 차근차근 사는 그런 시장을 더 선호하는 쪽이거든요. 제가 숏돌이긴 하지만 그럼 이제 반대쪽으로 쇼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뭐 저나 기관 투자자들은 신나할 수 있겠지만 개인분들한테는 그게 좋은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트맵 다 느끼셨겠지만 엄청 맞았어요. 히트맵이라서 엄청 맞은 것 같아요. 이런 농담하면 안 되나 오늘. 어쨌든 요거 지난주 금요일에도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목요일인가? 어쨌든 별로 의미 없죠. 뭐 KB금융 근데 KB금융 기억하시면 지난주에 52주 신고가 쳤는데 오늘도 올라갔어. 이런 날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KB금융 지금
리딩 아니고요. 리딩 아니고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날 올라가는 주식은 반등할 때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요거 하나금융지주 요 괜찮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힘들다. 현대차는 좀 올라가자. 진짜 이럴 때 올라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기대는 아직 없고 코스닥은 뭐 별 기대 없죠. 이거 올라가는 거 의미 없습니다. 이것들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PSK 뭐 지난주에 좋았지만 별로 안 좋고 주성엔진이 소부장 다 깨지고 있죠. 전 공정도 깨지고 후공정도 깨지고 이게 뭐 AI 내러티브가 무너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진짜 무서운 건 7월 그 실적 발표할 때 그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하나가 마치 살신성인의 정신인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로 돈 버는 꼴을 못 보겠다 이러면서 나는 이제 캐파를 안 늘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사이클은 끝나는 겁니다. 한동안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안 하겠죠. 안 할 테니까 시나리오적으로 그럴 수 있다. 차트 빨리 보고, 그러니까 제가 캡처한 차트 보고 라이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쯤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까지는 상황 얼마나 빠졌고 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런 주변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그거 뭐 아무리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그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NXT에서 가격을 제가 못 보고 있긴 한데 잠깐 볼게요. 더 빠지고 있으면 안 좋은 건데. 보자. 뭐 그냥 그렇네요. 네. 아닌가? 좀 더 빠지는 것 같은데. 종가보다 좀 더 빠지는 것 같은데. 삼성 전기는 17%, 18% 빠지고 있네. 저는 사실 내일 반도체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걱정되는 건 소부장하고 전력입니다. 전력하고 방산 이쪽이 더 걱정돼요. 오늘은 뭐 어떻게 견딜 수 있지만 내일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걔들을 깔 거고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같이 깔질 거라서 좀 걱정이고 차라리 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하락하면은 뭐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나머지 애들 그 주변부까지 하락하면 그거는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펀드 전체적으로 기관 투자자까지 타격을 받는 거라서 LX 일렉트릭 제가 왜 이걸 계속 가져오냐면 이게 반도체 빼고 어쩌면 반도체도 살짝 묻은 어떤 센티멘트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깨졌고 지금 121선 간신히 버티고 있고 오늘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늘 올라서 시작했죠. 이게 음봉이니까 플러스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밀려가지고 거의 종가가 저가로 끝났고 지금은 더 빠지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깼고 볼린저 하단치고 있고 내일 더 빠지고 이런 상황이라서 분위기가 안 좋다. 센티가 안 좋다. 돈이 없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너무 많이 빠르죠.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내일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 내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일 주식이 빠진다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빠지고 나서 이거 뭐 들어봐야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촬영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막 하면 좀 그 뭐랄까 안심이 되죠. 기관 투자자들도 막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처음에 막 화를 내. 윗사람이 막 화를 내고 이른 애도 막 키보드 때려 부시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이 깨지잖아요. 이렇게 깨지면 약간 동지애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뭐 야, 일찍 오늘 가서 뭐 술이나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일찍 가서 뭐 밥도 먹고 소주 좀 먹고 막 퍼마시는 게 아니고 이제 그동안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서운한 얘기도 하고 뭐 그래도 뭐 너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런 좋은 얘기 하고 잠깐 잊고 있다가 다음 날 오면 손익이 나오거든요. 그럼 뭐 이제 그 팀이 이제 팀까지는 이렇게 단합을 할 수 있는데 본부장님 오라고 합니다. 팀장 오라고 합니다. 팀장 갔다 오면 야 그거 다 정리해. 팀장님이랑 본부장님이랑 말이 잘 되면 뭐 조금 버틸 수 있는데 장중에 막 더 빠지잖아요. 본부장님 막 나와서 막 좀 소리를 지르다가 그냥 옆에 서 있어. 다 같이 이렇게 주식도 그러고 채권도 그러고 운용사는 좀 덜 하긴 한데 이제 저는 운용사지만 헤지펀드에 있어서 좀 비슷했어요. 약간 옛날 생각 나네요.
그래도 힘들어도 좀 재밌긴 했는데.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보시면 구름대로 들어갔죠. 제가 사실은 삼성전자보다는 여기 삼성전자 차트인데 하이닉스를 조금 더 쳐준 건 구름대 위에 있었고 아직 볼린저 밴드를 안 쳤었는데 오늘 하루 한 번에 쳤어. 60일 이평도 하루에 깨버렸고 볼린저 밴드를 터치했고 구름대 안으로 들어간 게 하루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복병이었어요. 삼성전자는 사실 일찌감치 제가 포기했었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구름대 안에 들어왔고 61편 깼고, 그러니까 이 친구 삼성전자는 정확히 코스피 차트랑 비슷해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차트도 좀 아래로. 요 201선 요 얼마냐면 22만 원입니다. 121선 22만 원 정도고. 그게 지난번 여기 급등하기 직전 5월에 급등하기 직전이 여기가 21만 8천 원인가 그래요. 거기에 이 갭 메우러 가는 겁니다. 와, 진짜 독하다. 이 갭을 메우러 가. 그냥 원래 가야 되는 건데, 그죠? 이거는 좀 갭을 메울까요? 저는 안 메꾸면 좋겠는데, 안 메우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차트 보는 사람들은 또 메운다고 생각하니까 매수는 여기다 대놓습니다. 21만 8천 원, 22만 원. 차트 보는 사람들은. 하지만 펀더멘탈 보는 분들은 왜 이렇게 싸 하고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반등해서 여기가 27만 원, 28만 원인데 다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면 30만 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직 우리가 희망을 버리진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막 엄청 속상하고 그래도 뭐 우리가 아주 절망할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금융위기도 아니고 지금 그죠? 그냥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기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뭐 누가 막 뭐 이거 시스템 끝났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1,000조 정도 돼. 그거는 확정이에요. 1,000조가 더 들어온다니까 두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오면 어쨌든 이제 주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절망할 필요는 없다. 현대차 이 친구는 원래 이쪽 다른 데 안 좋을 때 차라도 이제 팔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냐 이렇게 3위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 근데 현대차가 왜 그런지 알죠? 사실은 SK 하이닉스도 ADR 발행이 회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증자를 했는데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있어.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얼마 전에 하나오션인가 거기 증자할 때 막 사람들이 욕했잖아요. 증자한다고. 근데 SK 하이닉스는 왜 증자하는데 뭐라고 안 그러지? 놀랍네요. 주주가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넘어가고 두산 에너빌리티 7만 원 오고 있습니다. 제가 7만 원이라고 했죠. 여기 선 그어놨죠. 이거 계속 그어놨는데 여기가 차트만 보면은 여기가 이제 거기다 살 수 있는 지점이다. 오늘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8만 원 살짝 넘었는데 7만 3천 원. 사실 여기까지 간다고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지 않아요. 이 선이 뭐라고? 6만 9천 원, 6만 8천 원 찍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올라가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 이 친구는 올라가도 이 두꺼운 구름대 10만 원대 다시 생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야 돼. 와. 근데 그 구름대가 8만 5천 원부터 있어. 와. 힘들어. 이거는 그러니까 회사는 좋은데 사서 뭐 가지고 있기가 너무 힘든 주식이 돼 버렸어. 그죠? 이 정도로 끝내고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됐다. 힘들어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약간 라이브로 요거 이제 코스피죠. 코스피 차트인데 보시면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 장난이죠.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 보면은 사실 그럴 수도 있어 보여. 그죠?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게 언제야? 2025년 5월 30날 인주에 2624였어요. 근데 9000까지 갔잖아요. 거의 5배는 아니고 4배까지 올라갔었죠. 이제 모양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천천히 올라가고 가파르게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주봉 생각하시면 사실 이게 잘 안 맞는데 엘리어트 파동이론 이런 거 따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2파인가 3파고 4파인가 아닌데 안 맞아요. 안 맞긴 한데 좀 폭력적이긴 하네. 그죠? 이렇게 사실 지난주 여기서 끝났으면 이번 주에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주봉으로만 보면 여기 일목균형표 여기 있잖아요. 주봉으로만 보면 얘는 시간축 따라서 이렇게 가고 얘들은 올라오니까 여기서 만나거든요. 여기가 얼마냐면 6천이에요. 6천 이렇게 느낌상 구름대는 그 아래에 있으니까 더 아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차트만 보고 얘기하면 보조지표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한 6,500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열려 있다는 게 이제 갈 수 있다. 간다는 게 아니고 갈 수 있고 가면 어떻게 되냐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일본 보면은 이제 처음으로 지난해 5월 이후로 처음으로 그 구름대 아래로 살짝 종가가 찍힌 거죠. 처음으로. 그죠? 처음 찍히면 쭉 가는 게 아니고 살짝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가 엄청난 이 구름대가 엄청난 저항선이 되는데 괜찮아. 구름대가 어쨌든 올라가고 있잖아. 그죠? 맞고 떨어지고 하지만 올라가면서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잡으면 뚫고 올라가면 되니까. 아이고, 근데 볼린저가 확대되고 있어서 좀 뭐 그렇게 막 기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요 코스피고 코스닥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일봉이고요. 주봉이고요. 주봉 봐봐요. 여기 딱 구름대 걸렸죠.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코스닥은 좀 강한 저항이 생깁니다. 지지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코스닥 그 쇼 치시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만 쇼 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롱으로 먹진 못해도 숏을 안 깨지는 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 쇼 치시길 바랍니다. 더 쇼 치면 뭐 조치가 나올 거예요. 아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 하시고 업종은 이제 볼 게 없을 것 같은데 뭐 이쪽에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궁금하신 거 없죠? 예, 없어요. 그러면 개별 주식을 볼까요? 삼성전자, 일봉. 이게 우리나라 시총 1위 차트인데 똑같죠? 코스피랑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주봉. 이렇게 보면 아까 코스피 얘기한 거 그대로 하면 여기거든요. 이제 20만 1,500원, 21만 5천 원. 잘 봐주면 22만 원. 야, 이게 여기까지 갔다가 없어진다고. 다 일장춘몽입니다. 가격이라는 것.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지 않고 저는 가치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가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전 딱 여기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여기서 쭉 다지고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서 30만 원을 뚫으면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삼성전자 목표치가 50만 원, 6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 우리가 다지고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 금융시장이라는 게 광기와 투기를 이제 그 광기와 투기의 시체를 쌓고 거기서 이게 금융시장에 꼽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넘어가고. 뭐 보면 또 안타깝지만 SK 하이닉스 거의 비슷한데 SK 하이닉스는 화끈해. 빠질 때 보면 음봉이 커지면서 빠집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얘도 커지긴 했는데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는데 SK 하이닉스는 음봉이 커지면서 이번 주에 더 하락하면 여기까지 있으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커졌으니까 다음에 줄어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커지면서 얘는 더 커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도 이렇게 하다가 좀 작아지다 확 커지고 다시 갭상하고 막 이러잖아요.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여기 보조지표 얘는 이제 돌아요.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강했기 때문에 ADR 때문에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뭐 주요 주식 좀 볼까요? 뭐가 있으려나? 일신석재 한번 볼까? 뭐 하고 있나? 안 좋네. 이거 뭐 대북 관련 이런 건 없나 보다. 그죠? 일신석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에코프로비엠 잘 가다가 일봉으로 지금 주봉으로 빠지고 있죠. 이게 뚫리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좀 애매하다. 펩트론 주봉입니다. 주봉 펩트론 뭐 올라가는 거 없어? 삼성전 일봉 주봉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 좀 찾아보자. 올라가는 거 하나만 알려줘요. KB 뭐 이거 해야 되나? KB 금융주주 그래. 올라가는 거 있을 테니까. 그래. 오늘도 플러스야. 야 좋다. 우리나라 은행. 아이고 이렇게 진짜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6만 원인데 지금 3배 올라갔어. 이게 좋은 주식입니다. 그죠? 사실 여기서 샀어야지. 금융주
문제는 이제 금융주가 간섭이 좀 심하다는 게 문제인데 게다가 외국인이 또 팔고 나갈 수 있어서 그런 게 문제가 있는데 좀 늦었다 얘도 그죠? 뭐 없나? 네이버 그래 이런 날 네이버 올랐을 수도 있잖아. 같이 빠졌어. 같이 빠졌어. 이야 이건 뭐냐? 참 안타깝다. 카카오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어렵다. 뭐 없어요? 하이트질로 그래 하이트질로 술 먹을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 여의도에서 그 야장에서 술 엄청 많이 드시던데. 하이트질. 조금 올라가다가 안 됐네. 주봉 일봉 안 되겠다 그죠? 삼양식품. 얘도 왜 주봉으로 안 좋아졌어? 얘 잘못이 아니죠 이거는 그죠? 차트가 이렇게 되니까. NC 그래 게임 얘도 뭐 애매하네 그죠? 에휴 모르겠다 이제. 뭐 없어요? 대한항공 올라갔겠습니까? 요즘 원유값도 하락하고 환율도 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두둥. 뭐 아니네. 이번 달에 6% 빠지고 있네요. 안 되겠다. 이거 계속 보면은 더 심란하실 것 같아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안 되네. 국내 말고 그러면 약간 미국 쪽 볼까요? 미국 쪽. 한국 콜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올랐어 오늘? 진짜? 우와. 좋아. 진짜 살 게 없나 보다. APR도 요즘에 좀 별로 안 좋던데. 근데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일봉입니다. 좀 많이 흘러내렸네요.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주봉도 뭐 아직 괜찮고 모였다가 하락 상승할 수도 있겠죠. 미련을 버리세요. 국내 주식은 당분간 미련을 버리시길 바라고. 해외 주식 볼까요? 해외 주식 이거 볼 수도 있게 해놨어요. 세팅 잘했죠. 오라클 주봉입니다. 제가 오라클 인스타에 가끔 올리는데 왜 올리냐면 이 친구가 지난번 급등하기 전에 여기였어요. 여기 갑자기 확 올라갔죠. 거기 왔습니다. 138달러, 140달러. 이거 내일 아침에 깼는데 여기가 있다. 100달러 근처에가 있다. 그럼 안 좋은 거고요. 오픈 AI는 제가 볼 때 망한 것 같아요. 그죠? 망했다기보다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프트뱅크 얘기도 그렇고. 조금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거 볼까요? 엔비디아 요즘에 조용한데 엔비디아가 사실 대장형이잖아. 괜찮 주봉으로 괜찮죠. 뭐 엄청난 뭐 포스는 안 주는데 요게 좀 강한 겁니다. 보시면 두두둑 하고 두둑 올라가죠. 일봉으로 갑자기 치고 올라가. 그리고 21일평을 꺾어 올리면서 61일평을 뚫고 올라가. 그리고 볼린저 치고 오늘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이거 짤 없는 겁니다. 롱숏 들어간 거고요. HBM이랑 하이퍼스케일러 롱 잡고 메모리 반도체 쇼 치는 겁니다. 저라도 그렇게 하죠. 그러면 샌디스크는 어떨까? 샌디스크도 좀 일봉치고 올라가고 있고 주봉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 미국 애들은 좀 나쁘지 않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게 주봉이고 이게 일봉인데 얘들은 나쁘지 않아. 그죠? 아까 느껴지시죠? 우리나라 친구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렇게 지금 여기쯤 가 있잖아. 이 둘은 근데 여기 있으니까 롱숏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파벳. 아까 엔비디아랑 비슷하죠. 일봉으로 빠졌다가 치고 올라가고 그룹대 들어가고 여기서 올라가려고 준비 중이고. 브로드컴 뭐 이 친구는 좀 애매하네. 그죠? AMD 그래 괜찮아. AMD, 마이크론, 샌디스크 한국보다 괜찮아. 이놈들은 멀티플도 엄청 쓰던데. 서비스나우 안 좋아. 그죠? 서비스나우 이런 거 안 좋고. 세일즈포스 안 좋겠죠? 안 좋고. 팔란티어는 제가 볼 때 이거를 이제 뭐랄까 빅테크라고 한번 예전에 이제 빅테크에 넣어주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안 돼요. 이 친구는 뭐랄까 인간 노가다 회사로 요즘 찍혀가지고 엔트로픽이 다 발라먹을 수 있을 것 같은 회사가 됐어요. 주봉 굉장히 안 좋죠. 주봉 빠지기 직전입니다. 로켓랩 띄어쓰기를 했어 또. 요거 LS증권 그 HTS입니다. 제가 많은 HTS를 써봤지만 LS증권 좋습니다. 다 선물도 있고 해외 선물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그리고 가벼워 생각보다.
그리고 놀랍게도 LH가 옛날에 이트레이드 증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최초의 미국 최초는 아니고 미국의 온라인 증권사였다고요. 그래서 이쪽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HTS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각 회사마다 조금씩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그래서 잘 쓰면은 개인분들도 세팅만 잘 해놓으면 한눈에 볼 수 있고 그거 근데 에이전트 AI는 못 잡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세팅을 잘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로켓랩 주봉이에요.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빠지고 있죠. 일봉은 더 안 좋고 그죠? 로켓 테마 보시면은 이게 로켓이라서 이렇게 엄청 커요.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그러니까 그 뭐랄까 로켓을 쏴 다시 내려와서 재활용하고 다시 올라가고 재활용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 친구도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죠. 주봉으로 보면 이제 67달러까지 내려와야 되네 로켓랩.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영어로 쓰는 분도 뭐야 이거 레딧을 계속 쓰면 어쩌라 레딧을 봐달라고 그런 걸 뭐 봅니까? 인텔 볼까요? 인텔도 좀 힘들어하죠. 이 친구 인텔이 지금 멀티플이 얼마지? 20배?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쉽진 않다. 자 정리해야죠. 코스피로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일봉 이렇게 그냥 쓱 보셔도 오늘이 엄청 충격적이죠, 그죠? 딱 봐도 요 친구 빼고선 제일 큰 음봉이에요. 두꺼워 그리고 음봉 하면서 오늘까지 하면 6연속 음봉이고 7연속이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네요. 7연속 음봉이고 주간으로는 4연속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봉이 왜 안 좋냐면 월요일에 기대감이 여기서 딱 시작했는데 주간 뉴스나 이런 것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하다는 거 인정하셔야 되고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제 물리신 분들 풀로 들어갔어. 물렸어. 사실은 제가 이성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눈물이 나더라도 한 30% 손절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안 된다는 걸 알고 그걸 하고 나서 반등했을 때 더 속상한 게 엄청 강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뭐 심리적 요인까지 감안하면 뭐 제가 이제 주간 전략에도 썼지만 이번 주도 또 버텨봅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 중에 뭐가 나올 거예요. 제가 예언은 아니고 이번 주에 매수 사이드카 또 나옵니다. 제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그럴 때 뭐 약간 좀 마음이 동하시면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오늘처럼 바닥에 지진다고 하죠. 하한가에다가 지지는 그러니까 제일 낮은 가격 최저가에 지지는 건 조금 지금으로서는 좀 아까운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약간 대응 수단은 적어져요. 계속 마음만 무겁고 캐시가 없고 내 포지션이 무거우면 그냥 마음만 무거워. 결과적으로 연말 되면 비슷한 성과겠지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2차전지랑 바이오, 카카오, 네이버 들고 있다가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 랠리를 놓쳤죠. 그때 그거 들고 있으니까 언젠간 올라가겠지 하면서 약간 또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렵지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어 또는 일단락 됐어 다음 친구가 있을 텐데 그걸 살 돈은 없지 다시 어떤 전체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운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어려움은 있죠. 하지만 물리셨다면 인텔이 뭐 약간 갑자기 막 움직이는데 잠깐만요. 선물이 좋나? 미국 주식 선물이 좋나요? 시각으로 보면 5시니까 그럴 수 있는 때긴 합니다. 5시면 미국 시간으로 얼마냐? 새벽 6시인가? 그죠? 저녁 6시구나. 미국 주식 선물을 조금 반등했네. 아까 마이너스 1.3%, 1.4%였는데 마이너스 2%. 유럽 가면 좀 나아지려나? 그래서 오늘 미국장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무슨
샌디스크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놔야겠다. 그러네. 좀 아닌가? 좀 HTS가 늦게 반응하는 건가? 넘어가고 레벨은 전 이제 6,500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얼마 더 빠져야 되냐? 얼마 안 남았네. 3, 4%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낮은 가격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반 정도 팔고 반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 뭐 지금 사셔도 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나는 이제 봤다. 이제 난 돈 가지게 돈밖에 없는데 주식시장 이제 봤다. 바로 30%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뭐 막 마음을 다독여드리 제가 무슨 마음을 다독여드리가 깐족거리긴 하지. 그래도 뭐 우리가 보면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IMF도 겪었고 금융위기도 겪었는데 이 정도는 사실 별로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사실은 거의 모든 주식시장 모든 종목에서 있는 조정인 거고 당장은 좀 힘들지만 장기 투자가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장기도 아니야. 연말까지만 들고 있으면 그렇게 손실 안 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두려운 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데 시스템이 무너지면 뭐 전쟁이 나거나 또는 뭐 갑자기 미국 쪽에서 엄청난 혼란이 생기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 양적 완화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또 싫으면 되니까 지금 다니시는 직장 이런 거 잘 다니시면 캐시가 어쨌든 계속 들어오니까 또 대출도 열어줄 거예요. 그때 가시면 하면 된다. 좋은 건 아닌데 요즘 금융시장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위안이 될지 모르겠대요. 위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이닉스 한 주 샀어요. 199만 9천 원에 샀고 삼성전자는 한 7주 산 것 같은데 밑에 대놓은 게 다 체결됐어요. 그래서 손실인데 설마 삼성전자가 10% 빠질 줄 몰랐지. 그죠? 어쨌든 장중에 그랬고요. 인버스는 절반 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빠질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팔고 나니까 더 올라가더라고요. 아깝지만 인버스 그냥 사본 거예요. 차트가 좋아. 인버스 한번 볼까요? 우리 ETF 쪽에 있어요. 어디 있어? ETF 여기 있다. 인버스형. 인버스형이면 형인가? 뭐 타이거 코덱스 타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이래서 산 거예요. 1,000원 아래더라고. 932원이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나름 지수 추종 ETF인데 1,000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사. 여기서부터 한 주씩 뭐 두 주씩 샀어요. 이렇게. 이거 이제 구름대 막혔죠. 올라갈 수는 있어도 얘는 또 여기까지 못 올라가요. 앞으로 한 30% 아니지 오늘 9% 올랐어요. 20% 정도가 저항선 여기서 이제 막힐 수 있어요. 얘가 20% 올라간다는 건 근데 지수가 20% 빠진다는 얘기인가? 그렇진 않겠지, 그죠? 잠깐만 차트만 보면 그러네. 어떡하지? 보자. 인버스 코덱스는 좀 다른 똑같네? 그렇구나. 똑같습니다. 예, 똑같고요. 20%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버스라도 올라가야지 뭐 모르겠다. 레버리지는 어떤가 한번 볼까? 레버리지 보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코덱스. 여기 이제 상장이 요때 됐으니까 13,000원이네요. 고가가 33,000원이고. 형평성을 위해서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ETF 하나만 더 볼게요. 이 레버리지형 코덱스 말고 에이스 기움 타이거 가지겠습니다. 타이거는 하이닉스 단위 종목 레버리지. 오늘 32% 하락했네요. 어렵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 절망은 아니다. 그리고 NXT에서 미국장 안 빠지면 좋겠다. 빠지겠지만, 네.
이번 주 좀 각오하시죠. 목요일 그래도 금요일 쉬니까 사용업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더 빠질 수 있긴 한데 이번 주에 주간으로 10%다. 10%면 어디냐면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그죠? 이 정도. 6,700 여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만 더 빠지면 되니까 이렇게 갔다가 반등할 수 있으니까 내일 보시고요. 유쾌함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유쾌하게 가셔야 되고 하나 말씀드리면 이럴 때 약간 이제 뭐랄까 취업까지는 아닌데 그 자꾸 사야 되는 이유를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행동이 좀 굼떠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행동은 좀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정보를 더 많이 들어서 어차피 정보 많이 듣는다고 판단이 뭐 맑게 깨끗하게 되지 않아요. 판단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판단하시고 정보를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하시는 건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되게 중요하고요. 내일 아마 정부에서 무슨 발표 나면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겠지만 그때 한번 또 전술적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긴급으로 했는데 사실 알맹이는 없죠. 그죠? 계속 말씀드린 거였고 이게 좀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버스가 안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인버스를 쇼쳐야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요. 안 죽습니다. 네, 안 죽어요. 저도 금융위기 막 겪어보고 그랬는데 죽지 않습니다. 다 기회가 있으니까 힘내시고 뭐 한강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고 내일 잠깐만 오늘이지. 오늘 밤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라이브 하는 데 있으니까 거기는 저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보노님 있으니까 보노님하고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저녁 보내시고요. 네, 조금 후와 내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